여러분이 미래의 사업을 꿈꾼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반드시 배우셔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능력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능력들을 배우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창업을 하거나 엔잡을 하더라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셔야 해요. 회사 생활에서 실무 능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1년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잘못 알아들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상대방에게 전달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회사에서 예의를 배우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실수를 해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고 많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회사를 차리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만든 콘텐츠에 원색적인 비난이 댓글로 달리거나 자신이 판매한 제품을 산 고객이 전화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싸워서 이를 더 키우는 사람과 침착하게 대응해서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세 번째로 인맥을 만드셔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내내 인맥은 중요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직을 준비할 때, 업계 상황을 파악할 때 등등 모두 다 인맥 안에서 정보가 교환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구축해 두시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인맥이 다야 라고 푸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 인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불만만 있을 뿐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러신 건 아닌지 메타인지 해보셔야 합니다. 인맥이 중요하다면 인맥을 만드세요. 현실이 이와 같기 때문에 창업을 하기 전에 회사 생활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이 꼭 창업을 하고 싶거나 엔잡을 하고 싶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퇴근 이후에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건 직장 2개를 다니는 것처럼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과 끈기니까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시고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자신이 최소 얼마를 벌어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직장인에게 이 질문은 얼마까지 절약하면서 생활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이랑 맥락이 같습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 박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돈도 쪼개 쓰는 습관을 들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낮은 소비 수준은 직장인일 때도 사업을 할 때에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돈 때문에 속 썩일 일도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처럼 기분 낼 거 다 내면서도 충분히 아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쓰는 돈이 일정한데 나 자신의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소득은 커지는데 쓰는 돈이 그대로라면 벌어서 남는 돈을 모두 사업이나 자산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버는 돈이 많을수록 쓰는 돈도 많아지면 그 사람의 형편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늘 돈에 쪼들리고 쫓기게 되죠. 1억을 벌어도 1억 100만 원의 소비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실패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몇 번 실패해도 나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회사는 이런 시행착오를 더욱 장려하기도 하죠. 어쩌면 사업은 작게 자주 실패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선 이 경험을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 사업이나 엔잡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합니다. 겨우 몇 푼 더 벌자고 이런 고생을 감수하냐는 마음가짐으로는 직장 생활도 사업도 부업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지만 모든 신입 사원의 성과는 제로입니다. 회사는 당신의 성과가 제로라도 교육하고 동기부여해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사업과 엔잡은 모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스스로 일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가 일할 동기를 자기 자신에게 찾을 수 있어야지만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이나 지적사항, 불평, 불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조금의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고 지적사항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불평, 불만을 잠자코 듣기 어려운 사람들은 사업과 엔잡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피드백 수용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똑같은 지적이라도 사람마다 어조가 다르고 표현할 때 단어가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고객들은 피드백하지 않고 평가만 합니다. 내가 열심히 쓴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매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평점 1점짜리 리뷰를 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건 누군가에겐 불쾌한 경험이지만 누군가에겐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죠. 네 번째로 나는 원색적인 비난을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사람은 때때로 개인이 아니라 군중으로 반응합니다.
한 번 만들어진 여론은 한 사람의 생을 좌우할 만큼 큰 파괴력을 가집니다. 일부러 욕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세상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 또한 회사입니다. 이런 부조리에 내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사업을 유지하거나 부업을 지속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 창업이나 N잡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과 부업은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소비자를 직장 생활을 대체할 돈벌이 상대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비자도 그 이면에 깔린 의도를 바로 읽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소비자이니까요.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해주는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가벼운 마음으로 대충 시작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아마 같을 것입니다. 사업이 무엇이고 마케팅이 무엇인지보다 본질적인 공부와 고민 끝에 사업의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후킹하는 온갖 잡기술만 배우면 그건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입니다. 매출을 내는 게 단일 목표인 사업은 절대로 오래 갈 수 없거든요. 오늘 내용이 사업을 준비하는 또는 부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